지금? 그래,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거야. 40년 전 그날 연기처럼 사라졌어. 넌 이미 내 안에서 죽었어. 비명소리와 함께 화면이 열립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좁고 어두운 복도 끝, 우아하게 차려입은 60대 여인이 벽을 치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백발의 노신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고 또 다른 여인은 사색이 되어 떨고 있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내 이름 부르지 마. 내 입에서 내 이름 나오는 거 끔찍해서 소름이 끼치니까. 미영아, 제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그래, 죽어버리지 그랬어. 40년 전 그날 연기처럼 사라졌을 때 이미 내 안에서 당신은 죽었어.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이야? 왜 하필 내 아들 상견례장에서 사돈으로 나타나냐고?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금쪽 같은 내 아들의 장인어른이 40년 전 나를 버리고 도망간 내 첫사랑이라면요. 그리고 그 안사돈이 내 눈물을 닦아주던 척하며 그 남자를 가로챈 내 절친이라면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 김미영 씨에게 닥친 잔인한 현실입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배신과 사랑, 그리고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묶여버린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 과연 미영 씨는 이 끔찍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 또다시 가슴을 도려내는 희생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슴 먹먹한 반전과 뜨거운 눈물이 있는 그날의 아침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거울 속에 비친 여자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의 비극을 미리 알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이죠. 오늘 상견례를 앞둔 예비 신랑의 어머니 63세 김미영 씨입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잔칫집에 가는 사람답지 않게 어둡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장가 보내는 서운함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건 그런 종류의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지? 자꾸만 가슴이 쿵쿵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져.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 안 돼. 오늘은 우리 지훈이한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잖아. 정신 차리자, 김미영. 미영 씨는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화장대 위에 분첩을 집어듭니다. 얼굴에 분을 덧바르지만 창백해진 안색은 쉽게 가려지지가 않네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훤칠한 키의 아들, 지훈이가 들어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자리인데요, 뭐. 아들의 씩씩한 목소리에 미영 씨는 그제야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봅니다. 32, 반듯하게 잘 자라준 아들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우느라 시장통에서 생선을 다듬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키운 자식이죠. 저 번듯한 양복 입은 모습 좀 보세요. 미영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비뚤어진 넥타이를 매만져줍니다. 그래, 우리 아들. 오늘따라 더 듬직하네. 엄마는 긴장 안 했어. 그냥 우리 지훈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장가를 가나 싶어서 그렇지. 지훈이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꼭 감싸줍니다. 아들의 온기가 전해지자 미영 씨의 떨림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차 대기시켜 놓을게요. 천천히 나오세요라며 방을 나가자마자 미영 씨의 시선은 다시 화장대 구석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뒤집어진 채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마치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삐져나와 있습니다. 미영 씨는 홀린 듯 그 사진을 집어듭니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3명의 남녀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군요. 양갈래 머리를 한 앳된 미영 씨, 그 옆에는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단짝 친구 혜정, 그리고 가운데서 듬직하게 웃고 있는 남자 진수 씨가 보입니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 지워버린 줄 알았는데, 왜 하필 오늘 아침에 이 사진이 눈에 띄는 거야? 혜정아, 진수 씨, 당신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어? 나처럼 이렇게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를 얹고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다 잊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까? 미영 씨는 사진 속의 진수 씨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봅니다. 40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남자. 그리고 그가 사라진 직후 거짓말처럼 연락이 끊겨버린 절친 혜정. 두 사람의 부재는 미영 씨의 20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배신감인지 걱정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회오리처럼 몰아칩니다. 미영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립니다. 마치 봉이 나듯이 말이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다 지나간 일인걸. 제발 오늘만큼은 내 과거가 우리 지훈이 앞길을 막지 않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미영 씨는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를 올리듯 중얼거리며 핸드백을 챙겨듭니다. 현관을 나서니 가을바람이 꽤 쌀쌀합니다. 택시에 올라타 창밖을 보는데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이 오늘따라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40년 전 진수 씨를 찾아 헤매던 그날의 얼굴과 겹쳐 보입니다. 택시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앞에 멈춰섭니다. 기와 지붕이 멋들어진 입구는 위압감이 들 정도로 웅장하네요. 미영 씨는 택시에서 내리다 발을 헛디딜 뻔합니다. 지훈이가 재빨리 부축하지 않았다면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손에 땀이 흥건해요. 아니야, 괜찮다. 구두 굽이 좀 높아서 그래. 어서 들어가자. 사돈들 기다리시겠다. 미영 씨는 아들의 팔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긴 복도를 따라 예약된 룸으로 향하는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녀의 심장은 귓가에서 쿵쿵거릴 정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앞장서서 매화실이라고 적힌 방문 앞에 멈춰섭니다. 닫혀있는 미닫이 문. 저 문을 열면 아들의 예비 신부와 그 부모님이 계시겠죠.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참한 며느리. 지훈이 말로는 장인어른 되실 분이 사업을 하시고 장모님 되실 분은 아주 우아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미영 씨는 문고리를 잡으려는 직원의 손을 저지하고 싶을 만큼 강렬한 공포를 느낍니다. 도망치고 싶어. 지금이라도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 문을 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아, 이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어머니, 들어가시죠. 지훈이가 미영 씨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저 착한 아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미영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직원이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 미영 씨의 눈앞에는 슬로 비디오처럼 방 안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은은한 조명,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세 사람의 실루엣.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예비 며느리 수진 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희끗희끗한 백발이지만 여전히 다부진 체격을 가진 한 남자와 세월이 흘렀어도 귀티가 흐르는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미영 씨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강을 건너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될 자리에서 지금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미영 씨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맹렬하게 흔들립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과거가 가장 잔인한 순간에 현실로 튀어나왔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 저 중년의 남녀, 주름이 지고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미영 씨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 진수 씨, 그리고 자매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친구 혜정 씨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그것도 사돈이 되겠다며 미영 씨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느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형벌을 주십니까? 차라리 꿈이라고 해줘요. 제발 깨어나게 해줘요.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의 정적을 깹니다. 미영 씨를 알아본 혜정 씨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뜨거운 녹차가 혜정 씨의 치맛자락과 바닥을 적시지만 그녀는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혜정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뒷걸음질 칩니다. 도망치고 싶은 거겠죠. 40년 전 그때처럼 말입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진수 씨는 어떨까요? 그는 미영 씨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여버립니다. 감히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듭니다. 늠름했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의 무게와 죄책감에 짓눌린 초라한 노신사만이 서 있을 뿐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알 리 없는 아이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예비 며느리 수진 양이 화들짝 놀라며 엄마 혜정 씨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미안하다. 손이 미끄러져서. 지훈이도 황급히 직원을 부르려 움직입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눈앞이 핑 돕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가슴을 쥐어뜯고 싶지만 아들 지훈이가 보고 있기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거야? 내가 밤새 울며 진수 씨를 찾아 헤맬 때 너희 둘은 살림을 차리고 하호호 웃으며 살았던 거니? 혜정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진수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미영 씨의 온몸을 휘감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원수였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와 가장 사랑했던 연인이 내 아들의 행복을 담보로 잡고 내 앞에 서 있다니요. 이건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직원이 들어와 깨진 찻잔 조각을 치우는 동안 방 안에는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침묵만이 감돕니다. 미영 씨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립니다. 지훈이가 놀라서 엄마의 팔을 부축합니다.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잠시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실래요? 지훈이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미영 씨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기서 자신이 쓰러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지훈이의 결혼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40년 전 자신은 불행해졌지만 아들만은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이 죽어가던 이성을 가까스로 붙잡습니다. 미영 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통하게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뗍니다. 아니다. 괜찮다. 들어오느라 갑자기 긴장해서 그런가 보구나. 어서 앉자. 사돈 어른들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지. 미영 씨의 그 한마디에 혜정 씨와 진수 씨의 몸이 움찔하고 떨립니다. 사돈이라는 호칭이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미영 씨는 식탁을 짚으며 힘겹게 자리에 앉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시선을 찻잔에 고정합니다. 자리에 앉은 후에도 혜정 씨는 미영 씨 쪽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돌리고 손수건만 만지작거립니다. 진수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수진 양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미인이시라고요. 정말 고우세요. 그 어머님이라는 소리가 미영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내 남자를 뺏어간 여자의 딸이 나를 어머님이라 부릅니다. 이 얼마나 기괴하고 끔찍한 코미디입니까? 미영 씨는 속에서 올라오는 신물을 삼키며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네. 우리 수진 양도 참 곱네요.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미영 씨의 뼈 있는 한마디에 혜정 씨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희박해지고 미영 씨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과 싸웁니다. 엉켜버린 인연의 실타래, 그 지독한 매듭이 이제 막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숨막히는 식사 자리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값비싼 한정식 코스 요리가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졌지만 이곳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지훈이와 수진이는 어떻게든 이 무거운 분위기를 띄워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 사람 사이의 골은 더 깊고 어둡게만 느껴지네요. 아버님, 이 갈비찜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가 이걸로 아주 유명하대요. 지훈이가 싹싹하게 진수 씨 앞접시에 고기를 덜어드립니다. 평소 같으면 고맙네, 자네도 많이 들게 하고 받아줬을 진수 씨지만 지금은 마치 죄인처럼 젓가락을 허공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40년 전 미영 씨가 끓여주던 김치찌개를 그렇게나 좋아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영 씨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목구멍이 꽉 막혀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혜정 씨는 또 어떤가요? 우아한 사모님. 소리를 듣던 그녀가 지금은 죄 지은 어린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미영 씨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시선을 테이블보 무늬에만 고정하고 있네요. 그녀의 떨리는 손이 자꾸만 애꿎은 물수건만 쥐어짰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미영 씨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쾌감도 듭니다. 40년을 죄책감 없이 살았을 줄 알았는데 막상 내 앞에 있으니 저렇게 벌벌 떠는 꼴이라니요. 그래, 불편하겠지. 목이 메겠지. 나는 40년을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살았어. 너희가 웃고 떠들며 밥 먹을 때 나는 눈물 젖은 빵을 씹었다고. 어디 한번 맘껏 불편해봐라. 그때 눈치 없는 우리 착한 아들 지훈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 없이 혼자 저 키우시느라 시장에서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손발이 다 트도록 일만 하셨는데 이제 제가 호강시켜 드려야죠. 지훈이의 그 효심 가득한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수 씨가 쿨럭 하고 사례가 들려 기침을 터뜨립니다. 지훈이는 그저 어머니를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그 말은 듣고 있던 생부 진수 씨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비수였을 겁니다. 자신이 도망친 후 미영 씨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아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기분이 오죽했을까요? 혜정 씨는 황급히 진수 씨의 등을 두드려 주려다 미영 씨의 서늘한 눈빛을 보고는 멈칫하며 손을 거둡니다. 그 찰나의 순간 미영 씨는 보았습니다. 친구의 남편을 챙기는 그 자연스러운 손길,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익숙한 뉘앙스. 그것이 다시 한번 미영 씨의 질투와 분노에 불을 지릅니다. 어머, 사돈어른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좀. 미영 씨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차가운 물잔을 진수 씨 쪽으로 밉니다. 진수 씨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미영 씨를 아주 잠깐 올려다봅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미안하다는 사죄일까요? 아니면 제발 그만해달라는 애원일까요? 식사 자리는 이제 고문을 넘어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가는 대화는 겉돌고 씹히는 음식은 모래알 같습니다. 미영 씨는 더 이상 이 가식적인 연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식탁을 엎어버리고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목 끝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지훈이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사랑에 빠진 수진 양의 얼굴이 미영 씨를 붙잡습니다. 참자. 참아야 한다. 여기서 내가 소리 지르면 우리 지훈이는 어떡해.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 혜정아, 넌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숨을 쉬고 있니? 미영 씨는 터질 것 같은 울분을 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미영 씨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룸을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망설이던 혜정 씨가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핸드백을 챙겨 들고 급하게 뒤를 따릅니다. 나도 잠시. 두 여자가 사라진 룸 안.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과 고개를 떨군 진수 씨만이 남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릅니다. 복도 끝에서 마주칠 두 사람, 40년 만에 터져나올 진실의 댐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과연 혜정 씨는 미영 씨에게 뭐라고 변명할까요? 식당 복도 끝, 인적이 드문 후미진 곳에서 미영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을 짚고 서 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듭니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그녀의 뒤로 또각또각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혜정 씨입니다. 미영아. 40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 그 익숙한 목소리가 미영 씨의 등 뒤를 서늘하게 긁습니다. 미영 씨는 확 돌아보며 혜정 씨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내 입에서 내 이름 나오는 거 소름 끼치니까. 미영 씨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튑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혜정 씨는 흠칫하며 한 걸음 물러섭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이 놀라서 쳐다보지만 혜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영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습니다. 미영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평생 너한테 죄 짓는 마음으로 살았어. 제발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주라. 얘기? 무슨 얘기? 내가 내 남자를 꼬셔서 도망친 얘기?
아니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낼 때 너희 둘이 희희낙낙하며 살림 차린 얘기, 그거 듣자고 내가 여기 서 있어야 하니? 미영 씨가 치맛자락을 뿌리치려 하지만 혜정 씨는 놓지 않습니다. 혜정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복도 바닥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냐. 그런 거 아냐. 그 사람. 진수 씨 죽으려고 했었어. 강물에 뛰어들려는 거 내가 겨우 붙잡은 거야. 미영 씨의 동작이 뚝 멈춥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죽으려고 했다니요. 뭐라고? 진수 씨가 자살을? 그토록 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 사람이. 혜정 씨는 오열하며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토해냅니다. 당시 진수 씨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영 씨에게 빚을 떠넘기게 될까봐 사랑하는 여자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어 혼자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한강 둔치에서 신발 벗고 있는 걸 내가 우연히 봤어. 말렸지. 미영이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비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 살아서 너 고생시키는 것보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널 돕는 거라고. 자기는 너 볼 면목이 없다고. 미영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집니다.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도망친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처참한 꼴을 내 친구 혜정 씨가 다 지켜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살려서 데리고 살았니?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내가 미친년처럼 찾아다닐 때 너는 보고만 있었잖아. 미영 씨가 혜정 씨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칩니다. 혜정 씨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낍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너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했어. 알면 내가 빚 다 갚아주겠다고 달려들 여자니까. 너 인생까지 망칠 수 없다고 제발 너 모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데 내가 어떻게 며칠만 데리고 있다가 너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그러다 수진이가 생겼어. 기가 막힙니다. 선의로 시작된 거짓말이 돌이킬 수 없는 악연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영 씨는 벽에 기대어 주르륵 미끄러져 내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하. 그래서 나를 위했다고? 나를 위해서 40년을 속였다고? 웃기지 마. 그건 비겁한 변명이야. 너희는 그냥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미영 씨의 눈에서 허탈한 눈물이 흐릅니다. 혜정 씨가 무릎으로 기어와 미영 씨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천벌 받을게. 우리 수진이 결혼 없던 일로 할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미영 씨와 혜정 씨가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그곳에는 어느새 따라 나온 진수 씨가 참담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혜정아. 진수 씨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영 씨 앞으로 걸어옵니다. 40년 만에 정면으로 마주한 첫사랑의 얼굴. 늙고 병든 사자 같은 그가 미영 씨 앞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건 나다. 혜정이는 죄 없다. 나 때문에, 내 비겁함 때문에 두 여자가 이렇게 됐다. 진수 씨의 등장으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복도 끝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삼자대면. 룸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밖에서는 40년 묵은 고통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과연 미영 씨는 이 두 사람을, 이 끔찍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는 하늘처럼 우러러 보았던 남자가 지금 내 발 아래 무너져 내린 모습을요. 진수 씨는 40년 전에 그 당당했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의 등은 앙상하게 굽어 있고 바닥을 짚은 손은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차라리 뻔뻔하게 굴었다면 뺨이라도 한 대 갈겨줬을 텐데 저렇게 죽을 죄를 지은 죄수처럼 엎드려 있으니 욕설조차 목구멍에 걸려 나오질 않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질기게 살아남아서 널 이렇게 또 아프게 하는구나. 진수 씨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젖은 낙엽처럼 축축하고 무겁습니다.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쳐다보며 말을 잇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내 빚을 갚느라 인생을 망치는 걸 볼 수가 없었어. 혜정이가 날 말렸을 때 뿌리치고 떠났어야 했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주제에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람의 온기가 너무 그리워서 염치 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미영 씨는 코웃음을 칩니다. 사랑해서 떠났다는 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 진부한 대사가 현실이 되어 비수가 꽂힙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친구를 선택했어? 내가 겪은 40년의 지옥보다 내가 느낀 그 잠깐의 외로움이 더 컸다는 거야? 웃기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도망이고 배신이야. 미영 씨는 싸늘한 눈빛으로 진수 씨를 쏘아붙입니다. 일어나세요. 사돈어른.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입니까? 누가 보면 내가 당신들 협박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미영 씨의 차가운 호칭에 진수 씨가 흠칫하며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이 조명을 받아 번들거립니다. 옆에서 숨죽여 울던 혜정 씨가 다시 한번 미영 씨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미영아, 그러지 말고. 우리 진수 씨 마음 좀 알아줘. 이 사람 40년 동안 단 하루도 발 뻗고 잔 적 없어. 술만 마시면 내 이름 부르며 울었다고. 닥쳐. 그 입 다물라고 했지. 미영 씨가 혜정 씨의 손을 매몰차게 쳐냅니다. 내 이름 부르며 울었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니? 그렇게 미안하면, 그렇게 죄책감이 들면 적어도 내 눈앞에는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내 아들 결혼식장에 사돈으로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미영 씨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합니다. 복도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에 멀리서 서빙하던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이제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0년을 꾹꾹 눌러 담았던 화산이 터져버린 겁니다. 너희 둘의 그 더러운 사랑 노름에 왜 내 아들이 희생되어야 해? 왜 하필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너희 딸이어야 하냐고. 이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런 악연을 맺어줘. 미영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합니다. 혜정 씨도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고 진수 씨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괴로워합니다. 세 사람의 통곡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지만 굳게 닫힌 룸문 너머에서는 야속하게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 웃음소리, 지훈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미영 씨의 귀에 박힙니다. 순간 미영 씨의 울음이 뚝 그칩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지금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 내 아들, 아비 없이 자라 늘 기죽어 살았던 내 새끼가 이제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행복을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안 돼. 지훈이는 안 돼. 내가 이 판을 엎으면 우리 지훈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거야. 살인자의 자식도 아니고 사기꾼의 자식도 아닌데 단지 부모들의 꼬인 인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미영 씨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꼿꼿이 섭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눈물 닦아. 진수 씨와 혜정 씨가 놀란 눈으로 미영 씨를 올려다봅니다. 들어가서 밥 먹어야지. 애들 기다리잖아. 미영아. 착각하지 마. 너희를 용서해서가 아니야. 내 아들 때문이야. 내 아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땐 내가 너희 둘 다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미영 씨의 서슬퍼런 경고에 진수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혜정 씨도 급히 화장을 고치며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미영 씨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붉어진 눈가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적어도 오늘 이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는. 미영 씨가 먼저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그녀의 등은 꼿꼿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수 씨와 혜정 씨가 죄인처럼 그 뒤를 따릅니다. 세 사람이 다시 룸문 앞에 섰을 때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세요? 드르륵.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이가 얼굴을 내밉니다. 미처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한 세 사람의 얼굴이 지훈이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붉게 충혈된 눈, 땀범벅이 된 얼굴, 흐트러진 옷차림. 지훈이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머니, 두 분 우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영리한 지훈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과연 미영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요? 그리고 이 살얼음판 같은 상견례는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지훈이의 예리한 눈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훑습니다. 침묵은 단 3초 하지만 그 시간은 마치 30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진수 씨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하고 혜정 씨는 당황해서 손을 떨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게 들통나고 맙니다. 미영 씨는 뇌가 하얗게 타버린 것 같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초인적인 기질을 발휘합니다. 아, 호호. 지훈아, 놀랐니? 우리가 잠시 옛날 얘기를 하다가 그만.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말이야. 미영 씨가 연기 톤을 한껏 섞어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옛날 얘기요? 처음 뵙는 분들이랑 무슨 옛날 얘기를. 아, 그게 아니라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니? 사돈어른이랑 얘기하다 보니 너희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느라 고생하신 얘기가 내 얘기 같고 너무 공감이 돼서 주책맞게 눈물이 났지 뭐냐. 미영 씨는 자연스럽게 혜정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혜정 씨는 화들짝 놀라지만 미영 씨의 손에 들어간 억센 힘을 느끼고는 금세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지훈군 어머님 말씀이 너무 구구절절 오르셔서 제가 그만 눈물샘이 터졌네요. 두 여자의 어설프지만 필사적인 연기에 지훈이의 표정이 조금 풀어집니다. 이때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미영 씨가 진수 씨를 쏘아보며 눈짓을 보냅니다. 당신도 뭐라도 좀 해봐. 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눈치 빠른 진수 씨가 급히 입을 엽니다. 그렇다네. 자네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야. 자네를 혼자 키우시느라 겪으신 고초를 들으니 내 딸 수진이를 키울 때 생각도 나고 남자로서 존경심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네. 진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떨림이 감동으로 포장되어 지훈이에게 전달됩니다. 지훈이는 그제야 안도한 듯 활짝 웃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요. 얼른 들어오세요. 갈비찜 다 식겠어요. 지훈이가 문을 활짝 열고 세 사람을 안내합니다. 미영 씨, 혜정 씨, 진수 씨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하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돈지간처럼 웃으며 룸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시작된 식사 자리. 하지만 이제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덕담이 오가지만 식탁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혜정 씨는 미영 씨의 눈치를 보느라 밥알을 세고 있고, 진수 씨는 미영 씨가 물잔만 들어도 움찔거립니다. 이 상황의 주도권은 완전히 미영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통쾌한 역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죄책감 없이 살았던 두 사람은 이제 미영 씨의 처분만 기다리는 포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목구멍으로 밥이 잘도 넘어가지. 나는 40년을 체한 듯이 살았는데 어디 한번 체할 때까지 먹어봐. 미영 씨는 일부러 진수 씨의 앞접시에 큼직한 갈비찜 하나를 턱 올려줍니다. 사돈어른, 이거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앞으로 우리 애들 뒷바라지 하려면 건강하셔야 할 텐데. 아, 네. 감사합니다. 진수 씨는 미영 씨가 준 고기가 마치 독이 든 사과라도 되는 양 덜덜 떨며 입으로 가져갑니다. 씹지도 못하고 꿀꺽 삼키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네요. 식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수진 양이 수줍게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어머님, 이거 작은 성이에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 드리라고 준비하신 건데. 혜정 씨가 깜짝 놀라며 수진 양을 말리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 씨가 봉투를 받아듭니다. 안을 살짝 보니 꽤 두툼한 상품권이 들어 있습니다. 혜정 씨가 40년 전 빚을 갚는 심정으로 혹은 입막음용으로 준비한 걸까요? 물론 딸에게는 시어머니 예단비라고 둘러댔겠지만요. 미영 씨는 봉투를 보며 피식 웃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세월이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미영 씨는 봉투를 다시 수진양 손에 쥐어줍니다. 아니다.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대신 미영 씨가 잠시 뜸을 들이자 룸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습니다. 혜정 씨와 진수 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대신 우리 지훈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라.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이다. 알겠니? 수진 양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수진 양이 아니라 맞은편에 앉은 두 죄인에게 던지는 미영 씨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진수 씨가 헐레벌떡 카드를 꺼냅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내야죠. 아니에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지훈이가 말리려 하자 미영 씨가 아들의 팔을 잡습니다. 나더라. 사돈 어른이 내신다잖아. 그 정도는 하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지. 미영 씨의 뼈 있는 한마디에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겁지겁 계산대로 향합니다. 마치 밥값이라도 내야 죄가 조금이라도 씻길 거라 믿는 사람처럼 말이죠. 식당을 나서는 길 가을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마음은 아까보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40년 묵은 상처가 다 아물진 않았지만 적어도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으니까요. 세 사람은 주차장에서 헤어집니다. 혜정 씨와 진수 씨가 미영 씨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합니다. 마치 여왕님을 배웅하는 신하들 같습니다.
미영 씨는 그들을 뒤로하고 아들의 차에 오릅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백미러로 훔쳐보며 미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 하루가 10년처럼 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대로 끝일까요? 혜정 씨가 마지막에 미영 씨의 손에 쥐어준 쪽지 하나가 미영 씨의 손바닥 안에서 구겨지고 있습니다.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비밀스러운 동맹이 지훈이의 결혼식 날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쪽지를 펴보려는 순간 지훈이가 백미러로 미영 씨를 보며 묻습니다. 어머니, 근데 아까 아버님이 어머니 보실 때 눈빛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덜컥. 지훈이의 촉이 다시 한번 발동합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차창 틈새로 스며드는 달리는 차 안. 지훈이의 그 한마디가 미영 씨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툭 하고 떨어집니다. 눈빛이 이상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미영 씨는 쿵쿵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묻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지훈이의 눈매는 백미러를 통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요. 처음 뵙는 사이치고는 너무 애틋하게 보신다고 해야 하나?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까 복도에서 두 분 나오실 때 분위기도 묘했고요. 지훈이의 예리한 촉은 무섭도록 정확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의 본능일까요? 아니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눈치 하나로 살아온 아들의 생존 본능일까요? 미영 씨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40년 묵은 비밀이 터져버릴 것임을 직감합니다. 미영 씨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대꾸합니다. 그분, 눈에 사연이 많아 보이시더구나. 아마도 젊은 시절에 후회가 많은 분일 게다. 널 보면서, 그리고 날 보면서 당신이 이루지 못한 어떤 아쉬움을 보셨나 보지.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래. 남의 자식도 내 자식 같고, 지나가는 사람도 내 옛사람 같고 그런 거란다. 미영 씨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수긍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가요? 하긴 아버님이 좀 감수성이 풍부하신 것 같긴 했어요.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래, 운전이나 똑바로 해. 엄마 피곤하다. 미영 씨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눈을 감는 척합니다. 지훈이가 안심하고 다시 운전에 집중하자 미영 씨는 그제야 아까 주차장에서 혜정 씨가 쥐어준 꼬깃꼬깃한 쪽지를 몰래 펴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쪽지의 글씨가 보였다, 사라졌다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쪽지에는 흘려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영아, 정말 면목 없다. 진수 씨, 사실 많이 아파. 파킨슨병 초기래. 손 떨리는 거 봤지? 40년 동안 죄책감에 술로 살더니 몸이 다 망가졌어. 그동안 널 보고 싶어 했던 것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게 사죄하고 싶어서였어. 염치 없지만 우리 수진이랑 지훈이 결혼까지만. 제발 모른 척 해주라. 내가 평생 내 발닦개가 되어서라도 갚을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영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아프다고요? 그 건장했던 사람이 호랑이도 때려잡을 것 같던 박진수가 파킨슨병이라니요. 아까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질을 힘겨워하고 물잔을 덜덜 떨던 모습이 단순히 긴장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나쁜 놈, 천벌 받을 놈. 그렇게 도망갔으면, 그렇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면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았어야지. 왜 병든 닭처럼 늙어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 왜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게 만들어?
미영 씨는 쪽지를 구겨쥐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첫사랑. 내 청춘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남자가 이제는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나에게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이건 복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벌일까요? 지훈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미영 씨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40년 전 진수 씨와 함께 즐겨 듣던 그 노래입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다 왔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미영 씨는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어느새 차는 집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미영 씨는 쪽지를 핸드백 깊숙한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깁니다. 마치 40년 전의 진실을 다시 봉인하듯이 말이죠. 그래. 고생했다.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여는 미영 씨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훈이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차를 돌립니다. 텅 빈 집, 불 꺼진 거실에 들어선 미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감정의 파도가 40년 세월보다 더 길고 험난했습니다. 미영 씨는 다시 화장대로 다가가 아침에 봤던 그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사진 속의 진수 씨는 여전히 젊고 건강하게 웃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사진 속 진수 씨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바보 같은 사람. 꼴 좋다.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 혜정아, 너도 참 모질지 못한 년이구나. 40년을 그 병든 사람 수발들며 살았니? 미영 씨는 사진을 찢어버리려다 멈춥니다. 대신 사진을 앨범 가장 뒷장에 보이지 않게 뒤집어서 끼워 넣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미련도 아닌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묻어두기로 합니다. 그때 미영 씨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립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사돈. 아니, 미영아. 염치 없지만 고맙다. 오늘 내 덕분에 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 지훈이. 참 잘 키웠더라. 내 사위라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서 훌륭하더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죄인 박진수 올림. 문자를 보는 미영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텅 빈 집을 가득 채웁니다. 그 울음은 분노의 울음이 아닌 40년의 한을 씻어내고 비로소 엄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과거와 화해하는 정화의 울음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미영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 있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죠. 그리고 머지않아 지훈이의 결혼식이 열릴 겁니다. 과연 그 결혼식장에서 세 사람은 어떤 표정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북적입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미영 씨는 식장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견례 날과는 달리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그날 흘린 눈물이 40년 묵은 독을 씻어내 주기라도 한 걸까요? 미영 씨의 미소에는 여유마저 느껴집니다. 저만치서 진수 씨와 혜정 씨가 걸어옵니다. 진수 씨는 턱시도를 입었지만 여전히 몸이 불편해 보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한 걸음씩 떼는 그를 혜정 씨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네요.
미영 씨를 발견한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입니다. 미영 씨는 먼저 다가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영 씨의 따뜻한 인사에 진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영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입술을 달싹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돈. 그 짧은 말 속에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40년 전 도망쳤던 비겁한 남자,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다 병까지 얻은 남자.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는 죄인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서고 싶었을 겁니다. 미영 씨는 그 마음을 알기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그래요. 당신도 나도 혜정이도 참 먼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당신 죄는 당신 몸으로 다 받았으니 남은 생은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지훈이와 수진 양이 입장합니다. 훤칠한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새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미영 씨는 늠름한 아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고 진수 씨와 혜정 씨는 딸을 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지훈이를 보며 묘한 감회에 젖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훈이와 수진이가 미영 씨 앞에 서서 큰 절을 올립니다. 미영 씨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아들을 안아줍니다. 우리 아들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는 그거면 돼. 네, 어머니. 효도할게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의 듬직한 등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미영 씨는 비로소 자신이 지난 40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말이죠. 이어 두 사람이 진수 씨와 혜정 씨 앞에 섭니다. 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 수진이를 안아주고 사위가 된 지훈이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지훈이를 바라보는 진수 씨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그는 지훈이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하네. 그리고 자네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네,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이라는 지훈이의 힘찬 대답에 진수 씨는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영 씨와 눈이 마주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미소를 교환합니다. 그것은 용서였고 화해였으며 작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식장. 붉은 노을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와 식장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혜정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우리 애들 인생은 이제부터잖아. 미영 씨의 말에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우린 이제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미영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얄궂습니다. 엉키고 설킨 실타래 같아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마음을 비우면 이렇게 스르르 풀리기도 하니까요. 40년 전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이제 그 흉터마저도 삶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혜정아, 진수 씨, 미영 씨가 두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 가끔 밥이나 먹자. 사돈끼리 말고 그냥 친구처럼.
그 말에 혜정 씨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미영 씨를 끌어안습니다. 진수 씨도 붉어진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 세 사람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석양 속에서 서로를 다독이는 세 사람의 뒷모습. 그 위로 부모라는 이름의 위대한 사랑이 따뜻하게 내려앉습니다. 엉켜버렸던 인연의 매듭은 풀렸고 이제 그들은 각자의 남은 생을 그리고 자식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인생에 늦은 화해는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오늘 미영 씨의 가을날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